내려갈게요. 자, 이제 교원노조법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 2에 426쪽부터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는 사실은 내용은 단순합니다. 이게 왜 단순한가 하면 특별한 노조가 아니에요. 그냥 교원이라고 하는 이름만 붙이고 있을 뿐이지 노조에 관한 일반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교원에 관한 법을 만들 때 조금 제약하고 싶은 거예요. 교원노조법이건 공무원노조법이건 특징이 뭔가 하면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보호해주겠다 이런 구조가 아니고요. 일반 노조는 이런 게 있는 건데 교원노조는 약간 우리가 좀 제약하는 게 좀 있지 않을까,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이런 제약하는 내용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럼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일반 노조법에서는 이런 게 없는데 교원노조법에서는 어떤 내용을 제약하고 있는 거냐, 요걸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제일 빠르겠죠. 요걸 빼고서는 나머지 것들은 똑같아요. 그냥 적용되는, 제한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 요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세 가지 구분해야겠죠. 첫 번째로 단결의 영역, 그 다음에 단체 교섭의 영역, 그 다음에 단체 행동의 영역. 첫 번째로 단결의 영역을 보겠습니다. 누구로 제한하고 있을까요? 이게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원. 그러니까 원칙은 누가 가입할 수 없도록 했냐면 대학교는 가입할 수 없도록 지금 막고 있어요. 대학교원들은 초중등 교육법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거든요. 그럼 대학교는 가입할 수 없도록 막아놨는데 이게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 내용들에서 헌법 불합치. 왜냐하면 아니 대학교는 왜 안 돼? 대학교원도 노동조합 만드는 거 굳이 이거 막을 이유가 없지 않냐? 이거 헌법상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헌법 불합치에서 떨어졌고, 단지 당장 위헌 선고하게 되면 이 근거가 사라지는 거니까 입법부에다 얘기를 했어요. 입법부에다가 2020년도 3월 31일까지 이 조항은 2020년도 3월 31일까지 잠정 적용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요때까지 이거 바꾸라는 거 이제 거기다가 요거를 대학교원도 포함하는 식으로 입법해야지, 안 하면은 2020년도 3월 30일이 지나면은 이거 무효가 된다. 그렇게 해서 당장은 이 조항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긴 한데 앞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시험 칠 때까지는 살아 있는 조항입니다. 자, 그게 426쪽에 2번이죠. 교원노조법상 교원의 정의 만들어놨어요. 교원. 자, 하지만 대학교원들이 빠져있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렇게 가시고요. 자, 이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교원노조 설립. 두 번째로요, 설립에서 어떤 학교노조 될까요?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노조는 기업 노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원노조는 설립 단위를 굉장히 넓혀놨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이런 식으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전국. 그러니까 교원노조 설립은 이제 어떤 교원 정교조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정교도 외에는 경기도 교원노조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동노조, 어떤 동교원노조, 어떤 구교원노조 이게 안 돼요. 설립 단위를 넓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혹은 전국 단위로만 만들 수가 있고 시, 군구 단위는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차피 교원들은 근로조건이 통일화되어 있지 않냐. 통일화되어 있는 근로조건을 너무 좁게 하게 되면 오히려 교섭하는 게 힘들어진다. 따라서 좀 넓게 교섭을 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립신고서 제출해야 돼요. 설립신고서 제출. 일반 노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 노조는 행정관청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이상의 광역시에 걸쳐있는 것들은 노동부 장관. 그렇지 않고 이 이상의 시동구에 걸쳐있는 것들은 시장, 군수, 이제 도지사, 광역시장, 특별시장, 도지사. 그 다음에 일반 노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노동부 장관. 교원노조는 노동부 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냥 노동부 장관. 자, 두 번째로 노동부 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놨고,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전임자 할 수 있다. 그럼 전임자에 대해서는 이게요, 공무원하고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교원노조는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전임자에 대해서는. 근데 나중에 보겠지만 공무원노조는 휴직명령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법상으로는 교원노조는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무원노조는 전임자에 대해서 휴직명령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전임자는
안 돼요. 돈 안 줘요. 이제 일반 노조가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한 것처럼 공무원, 공무원도 그 봉급 지급 안 받습니다. 그럼 누가 줘야 될까요? 이 공무원이나 교원 노조 전임자는 조합원들이 조합비로 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이것 때문에 불이익 주지 마라. 승진할 때, 승급할 때 그런 불이익은 주지 마세요.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제안, 정치활동. 금지합니다. 자, 일반 노동조합이요, 정치활동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동조합이? 할 수 있어요. 노동조합이 자기 이름으로 노동조합 정치활동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어떤 당 지지한다, 어떤 후보 지지한다, 가능합니다. 단지 이거를 강제해서는 안 되죠. 일반 조합원에게. 통제권의 범위를 넘어난 강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제안이 있을 뿐이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안 되는 것이 주로 정치활동을 하게 되면 그건 정당이 되겠죠. 하지만 부차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할 수 없는 노조가 딱 두 개예요. 하나가 교원, 또 한 가지가 공무원. 정치활동 안 돼요.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런 제안들이 단결권에서 등장하게 된다 이해하셨고요. 교섭의 제안은 뭐가 있는가 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일반 노조법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담당자가 누가 되는 거냐, 그죠? 그걸 봤어요. 누구였죠? 노측에서는 노동조합 대표자. 여기서 말하는 사측에서는요. 사측에서는 만약에 이게 전국 단위 노조하고 교섭을 한다. 이때는 교육부 장관이 돼요. 교육부 장관.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아니고 이제 광역시, 특별시 단위로 하고 있다. 그때는 시도교육감이 나오게 됩니다. 시도교육감.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사립학교예요. 사립학교에서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누가 나올까요? 독특교육이에요. 사립학교는 국가의 학교가 아닌 거죠, 그죠? 국립학교가 아니에요. 국립학교가 아닙니다. 이게 사립학교예요. 그때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그러니까 이사장이 되는 거죠, 그죠?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혼자 나와서는 또 안 돼요. 전국 단위나 시도 단위로 연합해야 됩니다. 같이 나와야 되게요. 같이 교섭하는 것으로 지금 만들어놨어요. 되겠어요, 이게? 안 돼요. 사립학교 혼자 나오는 것도 이게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또 연합해서 나와라. 이렇게 하면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 국립학교와 공립학교는 교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립학교는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교섭이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섭위원을 보겠습니다. 교섭위원은 해당 노동조합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들어올 수 없어요. 교섭위원 외부에 안 됩니다. 그냥 해당 노동조합 대표자하고 조합원만 교섭위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섭 대상을 잘 보세요. 어떻게 있죠? 노동조합.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채무적분이죠, 그죠? 노동조합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교섭을 합니다. 농사님 이게 뭐 큰 문제 있습니까? 예,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불거졌던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도 논쟁이 있습니다. 교육정책. 아니, 우리의 임금은 아니지만 뭐라고 돼 있냐?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이 뭐 연교시 수업을 하는지 보충 수업을 금지하는지가 우리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 영향이 있으니까 이것도 교섭을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에서는 아니, 그건 교육정책인데 정책을 가지고 교섭을 해야 돼. 우리는 안 하겠어. 이런 다툼이 아직까지 있어요. 아직까지 있어서 공무원 노동조합법에서는 요거를 막아놨어요. 이거를요. 나중에 볼 겁니다. 지금 교노조법은 굉장히 넓게 교섭사항을 지금 열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굉장히 이건 교노조 입장에서는 뭐 나름대로 괜찮다고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약간 이제 꺼림직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을 보겠습니다. 또 교원노조는 독특하게 해요. 이게 학부모가 있네, 학부모가 있으니까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라. 수렴해가지고 단협을 체결하세요.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협을 체결해라. 권한 남용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 428쪽이에요. 단체대학의 효력입니다. 단체대학의 효력. 분명히 교원노동조합법은 공무원이나 교원의 어떤 임금을 가지고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교원의 보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실제로? 국회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국회의 예산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은 교원이나 공무원의 보수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섭을 했어요. 우리가 교섭해서 임금을 10% 인상하겠습니다. 교섭을 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가능하긴 한데,
10% 인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국회에서 법령을 통과시키지 않게 되면,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게 되면은 이거 못 주는 겁니다, 이게. 못 준다고 해서 이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사용자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으로 손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원노조의 단체배학, 공무노조의 단체배학은 아무리 단협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법령, 조례, 예산에 관한 사항이다. 그런 사항은 단협으로서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부정됩니다. 한마디로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지킬 수가 없어요. 국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지방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지킬 수가 없는 거니까 효력이 없는 겁니다. 아니, 농사는 그러면 효력도 없는 거를 왜 체결했어요, 이거야? 아니,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구조를 띠고 있냐 하면, 아니, 당신들이 그래도 10% 인상하기로 했으니까 국회 가라.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국회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해라,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지킬 수가 없는 거지만 당신들이 체결했으니 이 내용들은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게 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독특하죠. 그게 2번이에요. 자, 2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단체행동 제일 편합니다. 단체행동은요 아예 금지. 쟁의행위는 무조건 못하는 거다. 쟁의행위는 막아놨습니다. 쟁의행위를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필연적으로 조정과 중재에서는 끝나야 되게요. 이제 일반 노조는 조정과 조정에서도 안 되면은 파업하잖아요. 근데 교원 노조는 이제 파업 못하니까 조정과 중재 단계에서는 끝나야 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정과 중재에 대해서 보게 되면 1번 조정은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중노위에 어디 신청하죠? 중노위. 이건 진노위가 아니에요.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겁니다. 중노위에 신청한다. 그럼 중노위가 조정을 해요. 언제까지? 30일 이내. 조정을 받은 날부터,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됩니다. 나중에 바로 다음에 나오겠지만, 공무노조는 30일 더하기 30일이에요. 30일 더하기 30일. 그리고, 조정도 만약에 수락하지 않게 되면, 파업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중재가 거의 직권 중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요. 3번, 2번, 중재를 개시합니다. 언제요? 양쪽이 함께 하는 경우에도 해야 되고, 두 번째,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중재합니다. 그 다음에 중노위원장이 직권으로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양쪽이 함께 한쪽이 중재 신청, 직권 중재가 다 살아있어요, 이게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중재를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것들을 누가 하는 거냐 하면 429쪽에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가 이걸 담당합니다.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몇 명일까요? 3명. 자, 두 번째 줄. 교원 조정 담당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원래 일반 조정은 근로자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 대표하는 위원 한 명씩 해서 대조고죠. 공익위원 한 명에서. 근데 여기서는 공익위원만으로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중재조정의 확정은 일반적인 내용과 똑같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적 조정 중재. 원래 일반 기업은 돼요, 그죠? 하지만 교원은 사적인 조정과 중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공적인 조정만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원이 만약에 억울하게 해임당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교원소송심사위원회에 가서 이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노조활동하다가 이제 해고당했다는 경우에는 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노동위원회에 가서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두 가지는 선택이에요. 만약에 교원소송심사위원회에 가게 되면 부당노동행위는 못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쪽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6번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부당노동행위로 인해서 구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미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받지 않아요. 그리고 또 유니언숍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유니언숍이 어떤 거냐면 3분의 2가 조합 대표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은 무조건 조합원이 된다. 이런 조항. 이 조항은 교원노조는 적용이 안 돼요. 유니언숍과 사적인 조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 하나 풀어보고 이제 이 파트도 끝내겠습니다. 432쪽에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432쪽에 5번 문제. 432쪽 5번 문제.
자,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들이 어렵게 나오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뭐 어렵게 나오는 문제 나오면은 좀 힘든데, 웬만하면 이제 지문 중에 알고 계신 지문이 나올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 5번. 1번은 뭐 맞죠? 특별시 강의 시도, 전국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맞고. 2번. 봉급받는 거 안 되죠, 그죠? 저는 봉급 안 돼요. 2번 틀렸죠? 당연 틀렸으니까 이건 뭐 찍고 넘어가시면 돼요. 3번.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서 성실하게 교섭해라. 맞죠, 그죠? 4번. 쟁의 안 된다. 5번. 예, 교원노동의 조정회를 둔다. 이것도 맞아요, 종로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끊고 들어갈게요.